안녕하세요. 숲속 고요마을 자연치유센터 박경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암치유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암치유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참으로 핫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암치유가 매우 절망적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암치유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세계 최고의 암센터 MD 앤더슨의 종신 교수인 김우신 박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은 아직까지 완치가 불가능하고 암의 기전을 연구하면 할수록 근본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라고 했으며, 암은 완치가 아니라 고작 속도를 줄이는 작업이 치료의 목적이다 라고 정말 암울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종종 꽤 많은 환자들이 병원 치료와는 무관하게 전혀 관계없이 기적같이 완치되는 사례가 있다. 그러니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바꿔서 치유 적합적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말 현재 암 치료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센터에 계시는 의사의 말이 이러하니 정말로 우리 환자들로서는 정말 어둡고 정말 절망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암치유의 성공률을 보면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보자면 1기엔 90% 암파기 완치가 되고 2기에는 60 내지 70%, 3기는 30%, 4기는 암이 전신에 퍼져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 수치로 보기에는 상당히 희망적인 상황이나 1기나 2기 환자가 재발 전이로 말기가 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암과 함께 사는, 사람을 살리는 치유가 아닌 암도 죽이고 몸도 죽이는 그 전투적 치유를 하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환자들 거의가 암에 걸리면 그 벼랑 끝에 서서 절박한 상황으로 거의가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누구 하나 확실하게 어디 병원에서 또 어느 곳에서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 수많은 방법을 동원한 치유들을 하고 있지요. 항암 방사선 수술,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 현대의학과 또 자연치유를 병행하고 계시는 분들, 또 자연치유만 하고 계시는 분들, 또 민간요법, 한 방에 나을 수 있는 어떤 약이 없나, 어떤 명약이 없나 하는 우상을 찾아다니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방법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확실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환우분들 자신이 할 수 있는 치료 모두 다 하고 비용도 들을 대로 다 들고 그리고도 실패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병원 치료와는 무관하게 또 치유의 기적을 이룬 사례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 중에 김우신 박사의 말처럼 기적을 이룬 사례가 종종 있음을 저 역시도 숲속 고요마을에서 실제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역시 기적일 뿐, 이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확실한 방법을 지금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글렌 라인의 양자생물학을 바탕으로 저술한 강길전 박사의 양자의학과, 김상우님의 와칭의 기본 핵심인 양자물리학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양자 이론을 바탕으로
상상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의 과학 문명 속에서 암이나 치매, 여러 가지 성인병 이런 것들은 오히려 증가하고 또 사망률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1900년 이전에는 뉴턴의 물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가 돌아가고 있었고요. 지금의 세계는 1900년 프랑크의 양자 이론의 제안을 발표함부터 시작해서 1905년, 13년, 25년 쭉 해가지고 1930년까지 그 양자 이론이 계속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양자 이론을 바탕으로 정말 상상 속에서만 이룰 수 있었던 일들이 실제로 그 첨단의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굉장한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첨단의 시대에 왜 현대의학은 아직도 1900년도 이전에 발표되었던 그 뉴턴의 물리학에 접목한 대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까요? 현대의학에서는 DNA를 발견하고 게놈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바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 이론을 의학에 접목할 필요가 없다 해서 작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학은 그 분자인 게놈만 완전히 이해한다면 인간 전체를 완전히 파악하고 질병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였기에 양자 물리학 이론을 의학에 접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진 외국에서 양자 물리학을 의학에 접목한 사례가 있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렇게 양자의학, 양자생물학, 인체에너지장, 에너지의학, 파동의학, 에너지장, 믿음의 생물학, 양자장치의 같은 많은 의학 책들이 양자 물리학 바탕으로 해서 많이 출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양자의학의 치유 개념이 우리보다 앞서 지금 다 정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양자의학의 치유 개념은 다시 말해서 뉴턴의 물리학에 기초를 한 현대의학은 우리 몸을 물질로만 생각합니다. 물질 하나로, 기계의 논리죠. 그런데 양자의학의 치유 개념은 육체, 에너지, 마음 이렇게 삼중 구조로 인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학은 육체를 다루는 몸의학, 에너지 구조를 다루는 에너지의학, 마음을 다루는 마음의학. 그래서 통합을 해서 전인의학이라고 합니다. 이 양자의학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의학 분야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발전시켜고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고 또 양자의학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또 병원에서 현대의학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 환자 개인이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양자 물리학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자란 무엇이냐? 양자 이전에 원자가 있는데 아톰이라고 더 쪼개어질 수 있는 단계의 입자를 말합니다. 또 양자는 퀀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의 입자를 양자라고 합니다. 자, 양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의 입자. 그럼 양자 물리학의 주요 개념을 몇 가지만 한번 살짝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이 시작하면서 과학자들은 물질을 분석하면 분자가 되고 눈에 보이는 구조죠. 또 분자를 분석하면 원자가 되며 이건 정보 에너지 구조입니다. 또 원자를 분석하면 원자 핵과 양자 같은 소립자로 또 소립자는 에너지로 에너지는 파동으로 파동은 초양자정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양자 물리학의 제1기본 주요 개념입니다. 또 양자 물리학의 두 번째 주요 개념은 양자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양자가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자와 파동의 성질이 비슷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입자와 파동은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만큼 서로 다르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양자 물리학의 주요 개념인 상보성 원리가 있는데, 이 상보성 원리란 이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동전의 앞면에는 입자가 있고 그 뒷면에는 파동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뒷면은 파동, 앞면은 입자요. 자, 그래서 입자가 모형화된 것이 파동이고 파동이 유형화된 것이 입자라고 본다면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색즉 시공이요 공즉 희생이라는 불가의 말이 지금 첨단 과학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입니다. 또 네 번째, 양자는 그 비국소성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1981년 알렌 아스펙트와 그 동료에 의해서 파리에서 행한 실험 결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쌍둥이 광자가 우주 끝에서 다른 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실험으로 증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매질로 충만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비국소성의 의미 확장인데요. 양자역학에서 비국소성은 공간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의 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추상적이거나 철학적 궤변증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 됩니다. 이 이론이 사실 과학적 실험으로 밝혀진 건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증거 위주 학문이므로 검증이 가능하고 출처가 분명한 불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눈으로 분명히 보이고 검증할 수 있는 그 뉴턴의 물리학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의 도표로 설명된 그 양자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모든 물질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밀입자가 나온다. 근데 이 밀입자는 입자이며 파동이다. 우리 몸도 분석하고 분석해 들어가면 마지막에 밀입자가 나온다. 이 역시 입자이며 파동이며 또 상보성 원리를 증명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생각을 실은 뇌파를 쪼개면 이 역시 밀입자가 나온다. 여기서 밀입자는 양자와 동일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만물은 밀입자가 최소 구성 물질이다. 반대로 만물의 최소 구성 물질이 뭐냐? 그러면 밀입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주 공간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밀입자로 가득하다. 그 밀입자는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비국소성의 원리죠. 그러므로 밀입자인 나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와 통한다. 밀입자인 나는 있고도 없고 없고도 있는 존재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 조상 어머니들의 그 치성 드리는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밤에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먼 곳을 떠난 우리 아들이 정말 무사히 과거도 급제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렇게 밤중에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속신앙이라고도 치부해버린 일이었죠, 우리가. 그리고 가장 그 비과학적인 행위라고 생각했던 이 행위가 사실은 이 안에
첨단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비과학적인 것과 가장 첨단 과학은 서로 통한다 라는 이론이 성립되는 대목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파동과 그 우주의 파동과 그 먼 곳의 자식의 파동이 하나로 연결되는 비국소성의 원리를 이용한 기원입니다. 자, 우주 공간에서 우리 사람의 절실한 믿음은 이 믿음이 파동으로 전달이 되겠죠. 달빛과 정화수와 우주와 몸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가장 아름답고 과학적이고 또 기도는 우리에게 또 치유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자 물리학을 알고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양자, 미립자에 대한 것을 좀 알아봤죠. 알아봤는데 이 미립자의 정체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그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에서 1998년에 실시한 실험입니다. 우선 그 미립자, 즉 양자를 야구공만한 크기로 확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판자, 커다란 판자에 두 개의 슬릿을 양자가 통과하게 해서 그 뒤에 그 통과한 양자가 그 뒤에 스크린에 어떠한 자국을 남기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이렇게 전자총으로 입자를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하게 쏘았는데 이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한 입자들이 두 줄기의 자국을 남겨야 정상인데 여러 개의 아름다운 물결무늬 자국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립자가 도대체 무슨 요소를 부리길래 왜 이렇게 여러 개의 물결무늬를 남기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검출기를 거기다 달았습니다. 관찰을 하기 위해서죠. 미립자가 왜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데 검출기를 달고 바라보는 순간 두 개의 자국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출기를 떼고 또 쏘니까 다시 물결무늬에 자국을 남기고 다시 검출기를 다르니까 다시 두 개의 막대의 자국만을 남기고를 반복했습니다. 자, 도표로 그려보았습니다.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한 입자는 누군가에 관찰하지 않았을 때는 파동으로 통과해서 파동과 파동이 서로를 간섭해서 아름다운 여러 개의 무늬를 만듭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검출기를 달자 다시 입자는 정말 파동이 아닌 입자로 되돌아가서 두 개의 막대 자국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 실험을 와이즈만의 그 과학원에서 하고 이게 정말 맞는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똑같은 실험을 굉장히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게 과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실험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으로 입자는 파동이며 입자라는 상보성 원리가 증명되었으며 관찰하지 않았을 때는 이 입자가 파동으로 슬릿을 통과하여 파동이 파동과 서로 간섭하여 아름다운 물결 무늬를 만들고 누군가 관찰했을 때는 미립자는 물질로 슬릿을 통과하여 두 줄의 슬릿을 통과한 두 줄 긴 자국만 남기게 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관찰자가 이미 미립자를 저건 물질이야 하고 생각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으로 모든 세계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미립자는 관찰자의 생각을 귀신처럼 읽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 성립됩니다. 모든 세계의 구성 물질은 아까 우리가 미립자라고 그랬죠. 모든 세계, 사람이나 책상이나 의자나 모든 세계를 다 분석해 들어가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미립자입니다. 그 모든 세계는 미립자인데 이 미립자가 관찰자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로
행동을 했다 하면은 모든 세계는 내가 관찰자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이론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관찰자 효과라고 불리는 놀라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 원리입니다. 이는 생각대로 바뀌는 세계, 미립자이므로 아까 미립자가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미립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면 기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신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양자 물리학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 또 신의 마음,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신의 영역에 가담하는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의 알갱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나의 육신은 작은 공간에 국한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육신 안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우주의 일부이며, 왜? 우주와 같은 미립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신과 같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자, 여기에서 등골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벅찬 감격이 밀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나도 할 수 있다. 아, 나도 이런 이론이 밑받침이 된다면, 이런 이론이 양자 물리학이며 내가 이것을 접목해서 활용한다면 나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떨려와야 합니다. 자, 그렇게 희망으로 가슴이 떨려오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알갱이인 내가 암치의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이제는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고 첨단 과학입니다. 왜? 세계는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그래서 기적이 아닌 과학은 확률이 아주 높은 게임입니다. 그러므로 치유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선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선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여유롭게 나를 죽이는 치료를 할 것이냐, 나를 살리는 치료를 할 것이냐. 왜? 치유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투적으로 나를 죽이는 치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이 있는데. 그래서 나를 살리는 좋은 치유를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세계는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나는 두려움, 공포,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면 이제 남은 거는 50% 이상 고지를 넘은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낫는 일만 남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두려움의 이야기, 공포의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정말 제가 극복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난제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스러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당숙 어른이라는 분께서 우리를 재밌게 해주신다고 그 스폰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일 수 있는 감성의 어린 나이에 저를 그 몽달 귀신 이야기, 뭐 달걀 귀신 이야기, 너무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았는지. 혼자 잠을 잘 수도 없었고, 혼자 걸어갈 수도 없었고, 밤이 너무 무서웠고. 그랬는데 이 양자 물리학을 알고 양자 물리학으로 우주의 비밀을 살짝 엿보면서 저는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노력하면 웬만큼 이룰 수 있으나 이 두려움과 공포는 내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양자 물리학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뭔가 저 우주 공간에 가득한 매질을 느끼기는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뭔가가 있다고 느꼈는데 그 뭔가가 있음을 제 관념 속에 있는 귀신들과 연관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서웠던 거죠. 그런데 그 가득한 미립자가 신과 같은 존재, 나와 같은 존재,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게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환우분들께서도 저와 같이 이 양자 물리학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그 암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정말 그냥 빨리 떨쳐버리고 극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지금 조금도 두렵지 않아서 아주 밤중에 어두운 밤길을 깜깜한 숲속을 혼자서도 걸어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한다면 이제 남은 건 희망, 사랑, 감사, 기쁨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내 몸에 종양이 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계는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도 그렇지만 나의 미래도 역시 우리는 지금 미래를 지금 꿈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져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미래를 자꾸 생각하고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학적으로도 내 몸에서는 치유 호르몬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양자 물리학적으로도 치유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왜냐? 희망과 사랑과 감사와 기쁨만 생각하는데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 에너지, 아름다운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내가 생각하고 살다 보면 자, 저 우주에 가득한 에너지는 공명현상으로 밝은 에너지에 있는 곳에는 밝은 에너지가 모여서 밝고 행복한 일만 생기고 어두운 에너지, 나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두운 에너지가 다 와서 자석처럼 붙어서 어두운 일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긍정 에너지로 좋은 에너지를 내 옆에 가까이에 많이 두고 또 삶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불평, 불만, 욕구에 매달리지 말고 다 이제는 버리세요. 너무 아직도 버리지 않고 손에 쥔 것이 많기 때문에 불평, 불만, 불행한 겁니다. 다 버리시면 희망, 감사, 사랑이 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바뀌면서 기적은 기적이 아닌 과학으로 내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암 치유를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치유 개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고 나의 치유는 나는 비용만 지불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나의 치유는 의사나 아니면 또 어떤 대단한 명약이나 이런 것들이 해주고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돼. 요지부동 원래 사는 대로 그대로 살면서 나는 비용만 지불하면 돼. 이렇게 치유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자 물리학을 알았으니까 양자 물리학적 기적, 이건 과학이지만 쉽게 그 기적을 이루는 그 치유 개념을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해주는 것을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치유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를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내가 나를 바뀌는 것은 내가 나를 믿는다는 거죠. 내가 나를 믿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명의를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 명의를 만나게 되면 면역력을 살리는 치유의 방향으로 저절로 가게 됩니다. 내가 바뀌어서 치유 주체가 되면 암뿐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행복한 일상으로, 그래서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이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은 다가오게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환우분들은 죽음을 의식하고 삽니다. 이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삶은
사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암이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암 치유는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과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과학으로 증명된 그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두려움과 공포는 떨쳐버리시고 감사와 사랑과 희망으로 치유 적합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환우분들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정말 진정하게 쾌유를 빕니다. 숲속 고요마을 TV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